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1월 30일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는요, 꼭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전제로 같이 한번 강의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우리 파트 1이죠. 사진이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을 할지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잡아놨는데, 사람이 있냐 없냐를 먼저 봅니다. 그럼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의 동작을 볼 건데, 일단 우리말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막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의 약간 메인, 중점적인 동작을 보는 거지, 어디 저쪽 구석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가장 뭐가 많이 보이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컵 같은 걸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뭐 앉아 있네요. 팔꿈치가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져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어차피 이거 이상 본다고 해서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가볍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장과 물건입니다. 복장 조건은 흔히 정유민짱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정장, 유니폼, 민소매, 장신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서 정유민짱 이게 되는데, 일단은 정장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니폼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뭘 입고 있냐면 민소매를 입고 있습니다. 자, 민소매니까 슬리브레스구나 정도는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외에는 특별히 보이는 복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 안 쓸 겁니다. 민소매 정도. 그리고 이제 물건으로 갔는데 역시나 컵 보이고요. 케이크 같은 게 보이고 있고요. 배경은 좀 뿌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들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당연히 장소 배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뿌옇게 되어 있으니 솔직히 이게 실내인지 외인지 애매합니다. 애매한 걸로 토익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보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실 때 주의점이 뭐냐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얘가 답인 근거, 오답인 근거고, 파트 1 같은 경우는 단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오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같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y're sitting across from each other. 자, 보시면은 대이니까 일단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까지는 좋았어요. 앉아 있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across from이란 말이죠. 서로 반대편입니다. 뭔가를 가운데에 두고 반대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는 오답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B 갈게요. B. They're holding some cups.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죠. 우리 hold라는 단어가 들다라는 뜻도 있고 담다라는 뜻도 있고 개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컵을 들고 있는 거니까 딱히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정답 check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C 같은 경우는요. C. They're shaking hands. 악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악수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답이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D. They're leaning against the wall. 우리 lean against라는 표현은요, 뭔가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prop against, 요즘 이 표현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기대 있어야 되고 벽에 기대 있어야 되는데 안 기대고 있고요. 딱히 벽이라고 보일 만한 것도 없죠. 요렇게 근거를 찾아주세요. 사실 정답이 굉장히 쉽기는 했어요. 근데 종종 정답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답이 어려웠다면 세모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승부를 걸었는데 만약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세모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는 오답의 근거도 꼭 찾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파트 1 똑같이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보세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럼 보세요. 동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복장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보면 되죠? 물건과 배경만 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있는 건 보고
없는 건 안 보면 돼요.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건들 보시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샹들리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순간 그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그 뭐 전등 같은 거 되게 예쁘게 돼 있네. 조명 같은 거 예쁘게 돼 있네. 이 정도면 됩니다. 어차피 영어로 들으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림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뭐 식물도 있고 TV 있고 램프 같은 게 있죠. 의자, 테이블, 소파, 쿠션 요 정도로 물건들 싹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 뭐 이 가지수가 많아서 그렇지 종류 자체는 몇 개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와 배경인데 이번에는 실내가 되겠죠. 끝. 여기가 뭐 갤러리인지 휴게실인지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보시고 보기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Some cushions have been placed on the carpet. 지금 쿠션이 있어요. 근데 have been placed, 놓여 있습니다. 쿠션이 놓여 있다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on the carpet. 아마도 여기가 그냥 맨바닥이 아니라 카펫인가 봐요. 그 위에 쿠션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잘못됐죠. 근거가 나왔습니다. B 갑니다. B. The seats are unoccupied. 지금 seat 같은 경우는요. 명사로는 자리고 동사로는 뭔가를 사람을 앉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닝을 들으면서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솔직히 팍팍팍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seat 하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앉는 거. 이 이미지면 되거든요. 어디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unoccupied 지금 비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마 앉는 거니까 뭐 요런 데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비어 있는 거 맞죠? 사람이 앉아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럼 C 갑니다. C. A television has been turned on. 아마도 요거를 이제 저는 모니터라든지 TV 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텔레비전이라고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turned on 뭐가 돼 있어야 되죠? 켜져 있어야 되죠. TV가 켜져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화면이 나오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켜져 있지 않구나. 마지막 D입니다. D. Some paintings are being hung up.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인데 일단 페인팅이고요. being hung up입니다. 여기서 행이잖아요. 걸다란 말이죠. 근데 being이 들어가면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그림들이 지금 사람에 의해서 걸리는 중이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뭐겠어요? 그림을 누가? 사람이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것들. 특히 요 D 같은 경우는 얼핏 들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림이 걸려 있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being이라는 이 단어를 꼭 발음을 꼭 리듬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Part 2는요, 질문과 대답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리소스를 어디다 많이 쓰셔야 되냐면 질문에 많이 쓰셔야 됩니다. 뭘 물어봤는지 알아야 대답을 골라내거나 오답을 쳐낼 수 있겠죠? 그냥 질문을 드릴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듣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잘 들리는 평균 3단어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이 리뷰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파트 2가 쉬워질 수 있거든요. 질문 한번 가볼까요? Number 3. Wasn't the warehouse expanded last year? 자, 요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장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팁이 있죠. 긍정, 부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면 언어적으로 영어든 한국어든 긍정이나 부정이나 알고 싶은 건 동일합니다. 그럼 그냥 긍정으로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부정 의문문을 쓰나요? 이게 언어적인 약간 맛이거든요. 부정으로 물어보면 조금 더 강도가 세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숙제하셨어요? 이 말이랑 숙제 안 하셨어요? 약간 요거. 요 느낌이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근데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숙제를 했니 안 했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부정이죠. 그럼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부정을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듣는 거예요. The warehouse expanded last year. 그럼 뭐가 들리죠? 지금 창고 확장했어? 작년에?
이렇게 남잖아요. 요것만 들어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알아들은 겁니다. 창고 확장했어 작년에?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럼 대답 한번 갈게요. 이제 지금 질문을 알았으니까 대답을 찾을 건데 요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팁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가보세요. 자, 지금 창고 확장했어 작년에? A, Mr. Kramer was. B, Yes, sometime next year. C, It's still not large enough.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셨을 때 작년에 확장했니라고 했더니 자, 네, 미스터 크레이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냐가 아니라 확장했어? 이 사람이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동사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확장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확장했니가 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확장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이 사람입니다. 얘가 누군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답이죠. 자, 그 다음에 B인데요. 요게 함정입니다. 확장했니? Yes. 확장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하죠? Sometime next year. 내년 언젠가예요. 아니, 확장했니? 작년에? 네라고 해놓고 내년 언젠가입니다라는 건 전혀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완전 함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함정인 두 개를, 오답인 두 개를 쳐낼 수 있으면 안 들어도 일단 C가 답이 되는 걸 아실 거고, 그 다음 C를 봤더니 뭐라고 하죠? 나 했는데 생략한 거죠. 했다는 말은 생략을 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충분히 크지가 않아요. 야, 이거 확장했어? 아유, 이게 충분히 커지지가 않았어.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정답이 된다는 거죠. 요런 거 좀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가장 잘 들리는 평균 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세 단어고 좀 길면 네 단어, 짧으면 두 단어.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들어볼게요. Number 4. Are you able to give the presentation on Monday? 어려울 게 없네요. 이번엔 보니까 발표 좀 해줄래요? 월요일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대답을 가면 되는 거죠. 항상 질문이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토익은 생활 영어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 발표 좀 해줄래? A, Yes, it's not a problem. B, I'm able to book accommodations. C, That's a nice gift. 봤을 때 당연히 지금 되게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아유,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도 아유, 문제도 아니지. 그 말은 뭐죠?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얘는 대화가 되니까 정답입니다. 무조건 해준다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나 뭐 출장을 가야 돼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도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대화가 되냐 안 되냐만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 B씨는 오답이겠죠. 지금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대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화라는 거죠. 나이스 기프트도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이 없죠. 다만 여기서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약간 우리를 속이고 싶었지만 프레젠트도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은 절대 속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이렇게 좀 의도는 보이지만 우리가 당하지 않았다. 잘했다. 라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으셔야 되겠죠? 항상 어떻게 들어요? 가장 잘 들리는 평균 세 단어. Number 5. Which of these laptops do you think I should buy? 좀 길기는 해요. 하지만 명확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랩탑, 우리 do you think라든지 do you believe, guess, expect 이런 친구들은요. 리딩에서도 약간 삽입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없어도 됩니다. 그럼 어떤 랩탑을 내가 살까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어떤 걸 살까라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대답을 가는 거죠.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입니다. A, Some of the computers. B, You should get the gray one. C, No, I don't believe she did.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봤을 때 자, some of the computers, 컴퓨터 중 몇 개요? 이거는 꼬투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랩탑 살까 했는데 컴퓨터 중 몇 개래잖아. 대화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B입니다. 뭐 해야 된대요? 너 회색 사야 돼 라고 하잖아요. 저 어떤 랩탑 살까? 회색 사야 돼. 이거 너무너무 정답이잖아요. 일단은 답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꿀팁 하나 가자면 우리 which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빠른 편이에요. which 이러진 않고 which of the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which color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which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만약에 which 하나만 들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뭐 나와라? 요거 나와라. one, the one. 요 친구가 혹시 보기 중에 들리면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서 답을 고르시고요. 반성을 하는 거죠. 왜 나는 which하고 the one만 믿었는가? 그 내가 어떤 단어를 몰랐는가? 다음번엔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죠. 왜냐하면 우리 which 같은 경우는 의문사란 말이에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애들은 yes, no 응답이 안 됩니다. yes, no 오답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떤 거 살까? 그래. 어떤 거 살까? 아니. 아니니까 어떤 거 사냐고.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도 그렇죠. I don't believe she did. 그녀가 그랬다고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녀는 또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죠? 오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틀리더라도 건설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실 거예요. 질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Number 6. How do I log into my online account? 그쵸? 봤을 때 어떻게 로그인해요? 온라인 계정에 완전 퍼펙트인 거죠.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아니면 하다못해 어떻게 로그인해요? 온라인에 이렇게 가셔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통장 계좌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온라인 계정 이런 뜻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거기 이제 보니까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는 상황인 거죠. 자, 어떻게 로그인을 할까요? A. The line is really long. B. You should ask Ms. Marks. C. Yes, I have an account. 사실 이게 내용을 알아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셨을 때 일단 줄이 너무 길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로그인 하냐고. 줄이 긴 거랑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랑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약간 유사 발음은 보통 또 오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온라인, the line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도 좀 제껴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내용으로도 어차피 오답이지만 발음으로도 좀 오답이 있었고요. B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미스 마크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어봤잖아. 왜 근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래? 저는 몰라서요. 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표현이 맨날 I don't know, I have no idea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정답이고요. 만약 이걸 몰랐어. 이해가 안 됐어.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래지? 근거가 없으면 일단 세모치고 하나 오답이니까 C의 승부를 보는 건데 의문사로 시작하면 yes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안녕이고요. 그 다음에 account 여기서도 유사 발음 안녕 가는 거죠. 그럼 일단 못 알아들어도 세모친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답을 맞추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 다음번에도 이런 우연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춰놓고 리뷰 꼭 하셔야 됩니다. 리뷰하실 때 틀린 것만 리뷰하는 거 아닙니다. 맞은 거는 제대로 맞췄는가까지도 리뷰를 하셔야 여러분이 우연히 맞추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력으로 맞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 방법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7. Do you create television commercials or print advertisements? 선택 의문문이네요. 봤을 때 너 만드니? TV 광고 만드니? 프린트 광고 만드니? 라는 거죠. 그 TV 광고는 영상 광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광고라는 거는 인쇄 매체에서 하는 광고를 말하거든요. 흔히 전통적인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 만드니? 뭐 만들어? 라고 물어봤는데 A. I think the printer is broken. B. Both, actually.
C. Yes, I like that show.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패턴이나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대화가 되니 안 되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죠. 어차피 해석하실 거잖아요. 그럼 봤을 때 너 TV 광고 만들어, 인쇄 광고 만들어 그랬더니 아 프린터가 고장 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프린터는 고장 났지만 이 중에 너는 어떤 거를 만드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답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 혹시 유사 발음이라서 오답이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억하세요. 선택 의문문은 유사 발음 오답 패턴이 없어요. 아니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죠. 무조건 물어본 대로 대답하면 되지 무조건 바꿔야 되지 않잖아요. 선택 의문문은 예외입니다. 선택 의문문은 유사 발음이라서 오답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주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oth actually. 둘 다요. 사실 둘 다요.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둘 다 해도 되죠. 정확히 정답이 되고요. 이것도 약간 꿀팁인데 우리 선택 의문문에서 아무거나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거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무거나가 either, both, whichever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참고로 either 같은 경우는 미국 발음은 either라고 하죠. 영국, 호주 발음은 either. either is fine. 이렇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either, both, whichever. 이 친구들은 선택 의문문 나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거든요. 자, yes가 나왔죠. 사실 우리말과 영어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어는 선택 의문문에서 네 아니요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어도요. 못 쓰는 경우가 있지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고를 때는 yes, no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장과 문장, 흔히 절이라고 부르죠. 그런 친구들은 yes, no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yes, no냐면 이 앞에 문장에 대한 yes, no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 토익은요. 그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에서는 yes, no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TV 광고 만들어, 프린트 광고 만들어 그랬더니 나는 그 쇼가 너무 좋았대, 좋대. 지금 그 쇼가 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yes, no가 아니라 뒤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사실 이걸 천천히 볼 수 있잖아요. 이건 9와 9니까 yes도 사실은 안 되는구나는 리뷰하면서 챙겨주시고요. 문제 풀 때는 yes, no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겁니다. yes, no 신경 쓰는 건 사실 뭐밖에 없을까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밖에 없다. 요거 오늘 잘 정리해서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파3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한 세트죠. 그 다음에 질문과 보기를 먼저 보는 스키밍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키밍이라는 거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거고요. 저 봤을 때 약간 요러다 옆에다 한글로 좀 이렇게 끄적끄적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 시험지에도 가볍게 쓰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저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얘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히 보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뭐죠? 라고 여러분한테 여쭤보면은 항상 보기 중에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딱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웹사이트가 있죠. 웹사이트 하게 되면 홈페이지, 온라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a book, 책과 관련된 게 나오겠죠. chart,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고요. a movie, 영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뭘 찾는 거냐면요. 직설적으로 말해줄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가장 비슷한 거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Hey, Fred. I was wondering if you've read Business Brilliance yet. 여기서 끝났어요. 힌트가 보통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이 놓치시게 되면 굉장히 좀 타격이 크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있잖아. I was wondering.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면 이 책 너 읽었는지 궁금해 라고 하잖아요. 지금 책이란 말은 없죠. 책 제목인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read라는 단어입니다. 이 read
뭐 과거형은 read라고 하죠. 근데 이 read, read 이 단어는요, 책을 읽다라는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책 읽었는지를 물어보는구나라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발음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럼 내가 왜 못 들었을까? 모르는 단어인가? 발음을 몰랐는가? 리듬을 몰랐는가?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ve read Business Brilliance yet. 그쵸?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들린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단어를 read라는 원형도 있지만 have가 있으니까 read라고도 발음할 수 있지라고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read 이러지 않았어요. read 발음이 짧아진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ve read Business Brilliance yet. 그쵸. 여기서 if you've read Business 이런 식으로 read 이렇게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포착을 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다음부터는 이 다음 문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제를 탁 보시면은 여기서 about 키워드 문제거든요. 이 Business Brilliance라는 아까 그 책이었죠.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보기 중에 한 가지 등장하는 걸 찾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요. 광고에 나타났다 이거죠. 그럼 광고가 됐구나겠죠? 두 번째는요. 봤더니 이 트레이닝 코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well received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를 잘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수고로 외워두세요. well received 하게 되면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요. 시리즈에서도 세 번째 책이네. 시리즈니까 여러 권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책이다. 이제 이 내용을 찾는 거거든요. 볼까요? It's on the Tribune's bestseller list for nonfiction right now, and it's been recommended by a lot of reviewers. No, I haven't. 힌트가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얘는 이 트리뷴에서 베스트셀러다 이거죠.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는 뭐 아무거나 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팔리는 책인 거죠. 그 내용에다가 뭐라고 하죠? 지금 많은 리뷰어들이 추천을 해준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마음에 들어해요. 잘 팔려요. 이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나왔죠. 정답은 C가 됩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하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제일 비슷한 내용을 골라주셔야 돼요. 어떻게?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읽었어? 이게 되게 좋은 책이야. 그랬더니 No, I haven't. 아직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봤을 때 지금 남자가 뭔가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죠? 자,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보기 중에 하나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뭘 결심했는데 갑자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보기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봤을 때 리뷰를 좀 읽어보겠다. 그 다음에 purchase an item, 물건을 사겠다. make some corrections, 뭔가를 수정해보겠다, 고치겠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전 요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볼까요? I read self-help books from time to time, but I'm more into fiction, to be honest. 일단 보세요. 나는 이 자기계발서를 가끔씩 읽어요. 때때로 읽기는 해. 보기 중에 자기계발서 읽는다. 이런 말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be into라는 표현은요. 뭐뭇을 좋아하답니다. 뭐 비슷한 표현이면 I like 해도 되고 I'm interested 이런 말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도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솔직히 픽션을 좀 더 좋아해. 보기 중에 픽션 좋아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힌트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똑같이 갑니다. Well, it's given me some great ideas for dealing with clients.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borrow my copy? Okay, why not? Maybe I'll learn a few things about negotiation. 요게 굉장히 좀 꼬아서 표현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It's given me some great ideas. 나한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대요. 뭔가 고객을 좀 담당하는, 고객과의 일을 처리하는 그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 보기 중에 있어요? 뭐 고객이랑 이런 하는 일에 있어서 되게 나한테 좋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은 보기 중에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Are you sure? 확실해? You don't want to buy my copy? 이거 빌리고 싶지 않은 거 확실해? 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건 뭐예요?
빌리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긍정, 부정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의문문에서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너 빌리고 싶니? 이랬단 말이죠. 빌리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Okay, why not? Why not? 이랬단 말이죠. 왜 아니겠어? 라고 합니다. 빌리고 싶니? 왜 아니겠어? 이 말은 뭐예요? 빌리고 싶어져. 그럼 솔직히 보기 중에 남자는 책을 빌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쉬울 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빌려줄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남자가 왜 아니겠어? 그럴게 빌릴게 라고 말한 상황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여자가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 보기를 어렵게 써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볼래? 할게 라는 거 그냥 하겠구나가 아니라 이런 의견 제안을 받아들인 거구나 라고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 빌리고 싶겠어? 봤더니 이제 협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히 세 번째 문제가 어려울 때는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number 8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났구나.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우리가 listening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집착해봤자 풀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리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놓쳤을까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여자가 지난달에 뭘 했는가 였죠? 이렇게 질문 가끔 보시면은 시간, 장소, 이름이 나온 데가 있어요. 요런 게 이제 키워드 문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키워드를 먼저 주고 힌트를 줬으니까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은 키워드 앞뒤에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 키워드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지난달에 보기 중에 한 가지를 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보기를 빨리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했죠? 이 영양 전문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은 보통 전화로 많이 하죠. 물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긴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뭘 요청했죠? 예약을 좀 요청했어요. 예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나요? 짐 멤버니까 헬스장 멤버가 됐다는 건 헬스장 가입했어요.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요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provided 제공을 해줬죠. recommendations 추천을 제공해줬대요. 그건 추천해준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추천하는 거, 제안하는 건 같은 겁니다. 이거 한번 먹는 거 추천해요. 먹는 거 제안해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먹어보라는 거죠. 사실상 추천과 제안은 비슷하다라고 요건 하나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비슷한 걸 딱 가보는 겁니다. 들어볼까요? So, Mr. Bowles, how have you been doing since our appointment last month?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the diet and exercise suggestions I gave you then? 그러네요. 자, 첫 문장 보시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보기 중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넣고 봤더니 우리 약속이 지난달에 있었대잖아요. 그럼 지난달에 우리가 만난 거죠? 보기 중에 지난달에 우리가 만났다는 없죠. 이 함정이거든요. 포인트만 있으니까 왠지 B일 것 같단 말이지. 근데 B는 지금 만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예약 좀 해달라고 한 거지 지금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난달에 만났었죠? 이런 말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예약이 있었죠? 지난달에 예약한 건지 다시 한번 부탁한 거 아니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the diet and exercise suggestions I gave you then? 이라고 하는데 일단 keep up with 같은 경우는 뭐뭇을 잘 따라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 잘 따라하고 있니? Diet and exercise suggestions I gave you then? 이거랑 이거를 제안했대잖아요. 내가 식단과 운동을 제안했잖니. 잘 따라하고 있어? 그 말은 뭐죠? 지난달에 뭐 해줬어?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추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우리 한국어적인 말하고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추천과 제안은 비슷하다라는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가는데 어머나 그래픽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픽 문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지금 우리가 몇 문제 같이 풀었을 때는 저는 질문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래픽 문제는 질문은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질문 일단 보자는 거죠. Look at the graphic. 아니야, 그래픽 안 볼 거예요. 질문부터 갈 겁니다. 어떤 목표를 남자가 struggling with, 어려워하는가라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기가 지금 1, 2, 3, 4 나왔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픽 문제는 보기에서 힌트 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기가 1, 2, 3, 4잖아요. 그럼 뭘로 힌트 줘요? 이거 빼고 여기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요 내용 중에 이거 어려워요가 나오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거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It's going okay. I'm exercising regularly, drinking a lot of water, and keeping track of what I'm eating. 자 보세요. 지금 봤을 때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고 물도 많이 마시고 있고 내가 뭐 먹는지 기록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봤을 때 뭐 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기록하는 거 다 나왔어요. 세 개가.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오케이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점은 현재 없는 겁니다. 현재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Work has been extremely busy, however, so I've been really bad about cooking my own meals. I just don't have enough time. Yes, that's quite common. 그러네. 봤을 때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So I've been really bad about cooking my own meals. 뭘 잘 못하고 있대요? 요리하는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요리하는 거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요리하는 거 잘 못해요. 어려워요. 지금 딱 매칭이 됐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픽은 푸는 거예요. 질문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꽤 흔하대요. 그거는. 그죠? 보통 뭐 현대인들이 얼마나 집에서 요리를 잘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제가 갔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뭘 준대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픽 문제가 아니죠. 보기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래픽은 질문 보고 보기에서 없는 거 힌트 나오지만 그 외에는요. 지금 질문 가볍게 보시고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과감하게입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뭘 주냐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사람이 준다라는 건 거꾸로 받을 거라는 얘기도 됩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재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등록 서류고요. brochure, 소책자, 자료집 같은 거죠. So handout, pamphlet, catalog 라고도 이미지를 비슷하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a phone number, 전화번호죠. 이 중에서 이제 들리는 거 비슷한 거 과감하게입니다. 자, 가볼까요? You should read through this pamphlet. It's filled with great ideas for healthy dishes that can be made in under 10 minutes. 딱 나왔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던 문제랑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텀이 생각보다 엄청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 다음 문제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감하게 고르는 것도 좀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속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 읽으래잖아요. 이 팸플릿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이거를 읽어보라는 얘기, 이거 준다는 얘기잖아요. 보기 중에 있나요? 네, 있네요. 정답이 여기서 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더 이상 뭐 이런 써있다라는 책자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거 끝났잖아. 이거 뭐로 가득 찼냐면요, 건강한 이 요리들을 만드는 건데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걸로 내용이 가득 차 있대잖아요. 아마 요리책 같은 건가 봐요. 근데 그게 뭐다? 이런 책, 자료집 정도로 바꿔서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힌트는 보통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고르세요. 어떤 걸 골라? 보기 중에 비슷한 거를 과감하게. 그러면 틀리더라도 최소한 다음 문제에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면 맞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답!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파3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파4로 넘어갈 건데 3, 4는 사실상 문제 푸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Part 3는 남녀가 2명,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죠. Part 4는 혼자 말한다. 그것뿐입니다.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때는 3보다 4가 좀 더 적응하기가 좋아요. 집중력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고 Part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